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초특강 네 번째 시간이죠. 자, 네 번째 시간의 테마는 뭐냐? 바로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죠. 바로 뭐다? 공소시효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소시효라는 말은 사실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용어는 다 들어봤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공소시효가 뭐라는 감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는 건데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공소시효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공소시효라는 게 뭐냐부터 좀 보는 건데, 공소시효라는 것은 자, 범죄 종료가 됐습니다. 범죄가 끝났어요. 그러면 범죄가 이제 끝이 났으면 이제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형벌권을 발동한다, 안 한다? 발동을 안 하는 거죠. 형벌권 발동한다, 기소예요, 기소. 그래서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뭐다? 소추권, 즉 이거 기소권입니다.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소멸시키는 제도.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공소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소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완성이 됐으면 이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검사가 이제 모르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법원은 무슨 재판한다?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용어를 배웠죠?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무슨 재판한다? 면소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효는 형법의 형해시효와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 판결을 하고요. 형해시효, 즉 형법에서 형해시효가 완성이 되면 집행을 면제해 줍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해야 되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집행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죠. 근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 그러면 공소시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일정 기간 경과시라고 했으니까 일정 기간. 자, 뭐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 뭐가 된다? 바로 공소시효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공소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면,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최장은 몇 년이다? 25년입니다. 최장은. 그 다음에 최단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25년부터 1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25, 그 다음에 뭐다? 15, 그 다음에 10, 7, 5, 3, 1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장은 25년이고 그 다음은 15년, 그 다음은 10년, 그 다음에 7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의문이 들죠. 분명히 공소시효 없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5년도에 들어왔던 조문인데요. 어떤 거냐?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사람을 뭐다? 살해한 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종범을 제외해요. 종범은 방주범입니다. 자,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형은 25년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여서 사형이 되는 범죄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사형이 되는 범죄는 국가적 법익에 가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다 25년인데 사람을 죽여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소시효는 뭐가 된다? 배제가 됩니다.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5년도에 넣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때 이제 이걸 넣으면서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이 법이 들어올 때 아직 뭡니까? 범죄는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진행되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25년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경과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법 시행 시에, 여기서 이 법 시행 시에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건 이제 부진정 소급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완성 기간 있죠? 25에서부터 1. 그 다음에 단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자,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속 읽어보세요. 본 개정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로서 본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도 뭘 하게 돼 있다? 이 법을 적용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의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의제 공소시효는 뭐냐면 일단 원래 공소시효라는 건 뭐예요? 기소를 안 했을 때 성립하는 거죠. 기소를 안 했을 때. 근데 기소를 해버리면 이제 공소시효는 없어요. 그냥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안 되는데 뭐가 있냐면 기소를 해놓고 법원이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가 일정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사법부가 재판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뭘 만들었다? 의제 공소시효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 자, 이제 공소 제기 후 25년 동안 확정 판결이 안 나요. 25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끝내고 있다, 안 끝내고 있다? 안 끝내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바로 의제 공소시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의제 공소시효 읽어보시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니까 무슨 재판하겠어요? 의제 공소시효를 한다라는 거예요. 면소 판결을 한다는 얘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시효 기간은 25부터 15, 17, 5, 3일 있다고 했죠? 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외울 건 아니고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어떤 거는 25년이고 어떤 거는 1년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소시효 기간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소시효 시효 기간에 뭐가 있다? 기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건 25년이고 어떤 건 1년이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은 뭐다? 바로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뭐가 기준이 된다? 법정형이 기준이 돼요. 그럼 법정형이 뭐냐? 법에 정해진 형.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딱 펴봤는데 살인죄 딱 펴보니까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법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법정형. 그 다음에 법정형에다가 뭐 가중감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양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형의 양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읽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법정형이 있어요. 법률에 정해진 형.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처단형이라는 게 있어요. 처단형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여기서 법정형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중 감경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중 감경 사유가 있다면 뭘로 간다? 그걸 가중 감경을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단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뭐다? 하한선이 얼마? 그다음에 상한선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처단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까? 형량이? 아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형이 있어요. 법관이 자, 이제 여기 안에서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어딘가에 점을 찍어요. 뭐 밑에 찍을 수도 있고 위에 찍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있죠? 요걸 선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징역 5년에 처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뭐라고 부른다? 형의 양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게. 공소시효를 따질 때는 처단형이나 선고형을 따지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따진다? 법정형을 가지고 따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정형.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는 병과형이나 선택형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아까 우리가 살인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형량이 여러 개가 있어. 병과형도 마찬가지로 징역 또는 벌금, 징역하고 벌금하고 같이 병과하는 거 있어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형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 중에 뭘 기준으로 따져야 되느냐? 이걸 따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다? 가장 중한형입니다. 가장 센 게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죄에는 사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가중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중 감경 이런 말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가중 감경할 때는 가중 감경한 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인지 아니면 가중 감경하기 전에 기간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인지 이런 걸 따져야 되겠죠. 그럼 어떤 거겠습니까? 가중 감경하기 전이죠. 왜? 법정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따지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형법과 특별법이 좀 달라요. 그럼 형법은 일반법이죠. 일반법, 그 다음에 특별법이 있는데 그럼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들은요 어떻게 따진다? 공소시효를 따질 때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입니다. 가중 감경하지 말고 원래 법정 처음 있던 법정을 가지고 가중 감경 사유가 있어도 가중 감경을 끝낸 게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갖고 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은 어떻게 되느냐? 특별법은 이미 형법에다가 가중 감경을 끝낸 거예요. 끝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특별법에 또 형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것은 특별법에 정해진 형을 가지고 따집니다. 특별법에 뭐다? 정해진 형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형 있죠? 처단형, 선고형 아니고 법정형이다. 병과형, 선택형은 뭐다? 가장 무거운 죄, 중한 죄. 그다음에 형의 가중 감경은 형법은 어떻게 된다?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 그다음에 특별법 있죠? 자, 뭐다? 특별법은 그 법에 정한 법정형. 그러니까 특별법에 정해진 형.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자, 그런 거 있고요. 다 이제 법정형이 변경됐다 이건데 뭐냐면 이건 형법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원래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인데 경하게 바뀔 때는 재판시법을 씁니다. 그러면 재판시법을 적용하니까 공소시효도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따진다? 신법 아니면 가벼운 법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자, 뭐다?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1조 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다. 됐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교사범이나 종범, 즉 방조범인데요. 얘네들은 공범이라고 해가지고 정범, 독자적 형량이 안 나와 있고요.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다음에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자적인 형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뭐다? 정범을 가지고 따지자라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형 판단은 이제 기초인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여긴 중요하네요. 상상적 경합하고 공소장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적 경합, 공소장 변경을 보는데, 자, 상상적 경합, 이제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상상적 경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결과가 발생했다. 쉽게 말하면 일타쌍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취급하냐면요. 자, 일단 상상적 경합은 형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실체법이죠. 이거는 수죄로 취급합니다. 근데 이제 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들어오면요. 일죄예요. 그래서 과형상 일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영역이죠. 중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뭐다? 형법은 뭐라고 했어요? 수죄라고 했죠? 그러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따지냐? 수죄면 따로따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은 여기에 따라서 공소시효도 어떻게 한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아니군요. 상상적 경합범도 실제법상 수죄니까 각 범죄별. 그러니까 A 범죄하고 B 범죄가 상상적 경합인데 A죄가 형량이 세고 이쪽이 약해요. 그럼 B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여기는 완성이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완성되지 않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다음 밑에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제 복잡해지죠? 자, 공소장 변경은
자, 심판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한 거에서 심판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럼 바꾸면 사실관계가 바뀌었으니까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따졌는데 일단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 자, 일단 먼저 두 가지가 논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소시효 완성 여부하고 자,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집니다. 자,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는 언제를 따지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공소를 제기한 시점과 공소장 변경을 한 시점이 있죠.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느냐?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돼요.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할 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공소장 변경 시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럼 이제 바뀌었으면 심판 대상을 바꿨어요.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바꾼 걸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바뀌기 전으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바꾼 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실이 변경된 사실 있죠? 그래서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기가 나와요. 변경된 있죠? 된. 그래서 변경 전의 공소사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요. 이제 보시는데 이걸 이제 외우기 편하라고 해서요. 완제, 그다음 뭐다? 변기가 있습니다. 요렇게 따져요. 완제, 변기. 일단 요걸 놓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제변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공소시효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봅시다. 상상적 경합 이미 봤죠?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 있는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공소 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뭘 가지고 따진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됐다.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따지는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따지는지를 봤으면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자, 이제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랬더니 언제부터 진행하느냐가 바로 공소시효의 뭐다? 기산점이라는 거예요. 공소시효의 뭐다? 기산점.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 범죄가 끝나야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진행을 하는 거죠. 안 끝났으면 진행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끝난 게 언제냐? 그럼 범죄마다 다른데 일단은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근데 여기에 이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데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범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자, 공범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명이 범죄를 같이 저질렀잖아요. 그럼 같이 저지르면 누구는 범죄가 끝났고 누구는 안 끝났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 때 공소시효를 따로따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공범에 대한 특징이 어떻게 되냐?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종료한 때 따로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죠. 나는 끝났는데 얘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진행 안 해요.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범죄행위 종료시고 2번이 의미가 있겠죠. 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진행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있고요. 뭐 계산 방법이 있는데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법에서 정해진 날짜가 있겠죠.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산점을 보셨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공소시효는 어쨌든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법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진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공소시효에 이제 그 다음에 논점으로 뭐가 있다? 정지라는 게 있어요.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멈춰집니다. 그런데 이 시효라는 게 우리가 형법에도 형의 시효가 있고 그다음에 형사공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민법에 들어가 보면 취득시효나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효에 뭐가 있다? 중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라는 것과 중단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구별을 해야 되겠죠. 정지는 뭐냐면 일단 진행을 했다가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멈춰요. 일단 멈추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과거 진행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정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기간만 진행하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단이라는 건요. 어떻게 된다? 과거 진행 기간은 무시합니다. 자, 과거 진행 기간을 무시했기 때문에 뭐죠? 중단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진행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유 끝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를 논의를 하는데 뭡니까? 형사소송법에서 따져보면 자, 중단하고 정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혹하게 느껴집니까? 중단이 가혹하게 느껴지니까 100만 스물 하나, 100만 스물둘, 에이, 다시 처음부터 1, 2, 3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중단이라는 건 인정 안 해줘요. 형법에선 형해시효 중단은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중단은 인정 없습니다. 중단은 없어요. 대신 뭐만 인정한다? 정지만 인정을 합니다. 정지만 인정해요. 자, 근데 정지도 피고인에게 과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정지 사유가 있는데 정지 사유는 법정화돼 있어요. 법정화돼 있는데 제법 있습니다. 제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4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자, 공소 제기가 있습니다. 원래 공소를 제기하면 관할 위반이나 공소 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공소시 다 진행한다고 해서 정지가 되게 돼 있어요. 정지, 공소의 제기로 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다? 범인의 외국 도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정지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데 두 문자 좀 맞추려고 써놨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소년 보호 사건에 뭐가 있다? 심리 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재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문자 맞춘다고 했죠. 뭐다? 재, 외, 보, 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보재. 재외보재라고 하죠. 그러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일단 공소제기 있죠? 공소가 제기되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소제기는 적법, 유효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래서 1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해요. 범인의 외국 도피가 중요한데, 범인의 외국 도피는 어떻게 된다? 일단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 나갔다가 무조건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갖고 국외에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따지는 거죠.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나가는 건 정지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외국을 오직 튀려고 하는 목적만 가져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게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대요. 그러니까 국외체류 여러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외에 있는 경우 있죠. 요게 이제 참 재밌는 건데, 국외에 있다라는 건 일단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튀었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많이 도망갔어요, 옛날에. 이렇게 도망갔다가 공소시 완성된 다음에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막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형법은요,
뭐냐면 속인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갖고 계속 외국에 있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을 못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있죠. 그래서 내용들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고요. 근데 이제 6번에 또 재밌는 내용이죠. 바로 의제 공소시효가 있는데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가 되느냐? 그랬더니 정지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판례가 의제 공소시효는 정지가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 있죠? 자, 그러나 뭐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정했는데 세 번째죠. 2024년 2월 13일 형사소송법 253조 사항 신설로 본법 시행 이후에는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이제는 뭐가 되었다?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되게 되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신청은 어떤 거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법원에다 당부를 낮춘 절차인데 재정신청이 있으면요.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 그래서 소년도로 송치해가지고 심리를 했는데 심리 개시 결정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 소년보호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자, 5.18, 그 다음에 뭐 가정보호, 그 다음에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의미가 있겠죠?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뭐가 있습니까?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재임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지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효 정지가 미치는 공소시효, 이제 뭡니까? 정지가, 공소시효, 일단 시효 정지, 있죠? 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범위가 있는데 원래 공소를 제기했을 때 나한테 공소를 제기하면 내가 공범이 만약에 옆에 있으면 공범한테는 공소 제기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지문이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무턱대고 다 효력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전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다? 진범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진범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다른 공범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형법 얘기인데요. 우리가 공범은요. 원래 한 명에도 되는 범죄를 여러 명이 하는 걸 의무적 공범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반드시 2명 이상이 필요한 공범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범은 그럼 누구까지 얘기할 것이냐? 그랬더니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까지 얘기할 것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이 있어요. 마주보고 하는 거. 뇌물을 받고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공범 중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은 제외를 해야 된대요. 필요적 공범 중 뭐다? 대항범은 빼자 이거예요. 대항범은 원래 개별범죄를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정지 효력이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알아두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해가지고 있죠? 1번 다른 공범자의 효력이 있는데 자, 있죠? 그래서 3번부터 그러나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 제기는 정지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죠. 왜? 진범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야 되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대항범인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지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대항범은 빼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였죠. 자, 기소 전에는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하고요.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면소 판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년 동안 재판 확정 안 돼도 면소 판결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의 배제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배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형사소송법상은 25년부터 1년. 그다음에 살인죄는 배제하는 거였죠. 근데 그거 말고 특별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5.18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전두환 옛날에 잡으려고 했던 내용인데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공소시효를 뭐한다? 배제시킵니다. 그리고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이게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잖아요. 그럼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범죄 현장에서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해 줍니다. 왜냐면 DNA는 계속해서 확보가 되잖아요. 나중에 확보될 수도 있으니까 완성을 좀 미뤄두자. 그래서 10년 연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에요. 그럼 악질적인 범죄죠.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뭐한다? 배제합니다. 근데 13세 미만인 게 아니라 강간살인죄 이런 것들 있죠? 공소시효 배제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번부터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얼마 안 된 문제들 있죠. 자,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졌습니다. 뭘 가라고 했어요? 가벼운 법, 즉 신법을 적용하라고 했죠. 1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개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양죄가 자 체크할까요? 상상적 경합. 나왔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사기죄가 남아있대요, 아직. 그러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판단한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판단하는 거였죠. 됐고, 그래서 두 번째가 틀렸고요.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진범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읽어봅시다. 공범으로 이른으로 기소된 자가, 자 체크할까요?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여길 체크하세요. 그럼 뭡니까? 지금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얘기는 엉뚱한 사람이에요.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진범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공범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범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자,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대항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2번, 적절하지 않은 것 있죠?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252조 제1항 범죄행위는 자, 결과까지도 포함한다. 결과가 나와야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두 번째를 가보면, 자, 이제 공소를 제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다. 그러면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가, 자, 공소기각 관할 위반뿐만 아니라 유죄, 무죄, 면소 다 진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가 되니까 확정이 되면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나왔네요. 뭐죠? 필요적 공범 중 대항범은 빼자고 했죠? 그 부분 보시고요. 다음 네 번째, 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한다고 했는데 그 형사처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길다고 해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시험에 이제 아주 잘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요.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또 아주 중요한 기초이지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 봤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시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